백두대간 13구간 산행길. 5월은 수식하는 말이 많다. 가정의 달이니 실록의 계절이니 등등. 5월 들어 산행하고 인연이 없을는지 산행시마다 비와 인연을 맺고 산행을 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비 소식이 전파를 타고 나온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대간 종주인 만큼 이러한 비 때문에 차질을 비칠 수는 없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고 대간을 향해 버스는 출발한다. 백운 아트홀 출발 5시 14분. 버스는 광영 IC를 통해 남해 고속도로로 진입 후 진주를 통해 다시 대진고속도로를 진입 후 거창을 거쳐 송천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한다. 송천 휴게소 도착 6시 50분. 송천 휴게소에서 잠시 커피 한 잔으로 휴식을 취하고 시느터제로 향한다. 송천 휴게소 출발 7시 0분. 송천 휴게소를 출발하여 김천을 경유하여 가는 길의 도로를 보니 이곳은 어제 비가 오지 않았는지 도로가 말라있다. 대원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 밖에 펼쳐지는 자연을 감상하며 간다. 시니터제 도착 8시 44분. 시니터제에 도착하여 산행 배낭을 메고 백두대간 13구간 기념사진을 시니터제 내력비 앞에서 한 장씩 남기고 출발한다. 시니터제 출발 8시 51분. 내력비 앞에 도로를 건너 시멘트 포장 도로를 따라 약 50여 미터 가면 비포장 도로가 나오는데 이 길을 다시 50여 미터 가면 우측으로 리본이 붙어 있는데 이 길로 들어 서면 밭이 나온다. 밭에 들어 서자마자 좌측으로 약초 재배 지역이라고 출입금지 표지가 적혀 있다. 밭의 가장자리로 가면 능선으로 접어드는 길이 나오는데 이 길로 직진하면 된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아카시아 향기가 대간길 위에 향수를 뿌려주고 살짝이 인사를 하며 까치의 소리가 행진곡을 연주하니 우리 대원들은 개선 장군 인양 사기가 높다. 이렇게 높지 않은 마을 뒤 산을 통과하니 329봉 삼각점을 통과한다. 329봉 삼각점 통과 98분. 평탄하고 완만한 능선길을 가다 비스듬한 내리막길을 내려서 농로를 걷다. 다시 높지 않은 산을 올라 내리서니 곰터골이다. 곰터골 통과 9시 32분. 곰터골은 밭으로 되어 있고 밭 가장자리를 통과하니 김총무가 빨리 가서 축구를 보자고 한다. 김총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모양이다. 그만큼 산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김총무의 이 말을 듣고 잠시 가다 휴식 장소를 물색 후 휴식을 취한다. 휴식 9시 39분. 이곳이 무지계산 안부라 휴식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더 가야 한다고 한다. 시간상 비슷하거나 우리가 선답자들보다 약 10분 빨랐는데 아니라고 하니 잠시 참을 들고 출발한다. 출발 9시 46분. 휴식을 취하고 높지 않은 길을 걸으니 이 길은 오솔길 같다. 오르막도 그리 없고 비교적 평탄한 길이다. 이러한 길은 추풍령 지나서부터 계속되어 왔다. 추풍령부터 화령제까지를 중화지구라 하는 것 같다. 동네 뒷산 같은 야산길을 좌우에 시골 동네와 논밭을 끼고 중간중간 얕은 고개를 넘고 사과, 배, 복숭아, 포도밭을 지나온다. 볼 것이 별로인 구간으로 흔히 말하지만 그런대로 푹신한 솔밭길과 낙엽길을 부담없이 트레킹하면서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컨디션 조절하기는 더없이 좋은 코스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등산을 떠나 능선 트레킹으로는 이만한 코스도 없을 것이다. 화려함은 없지만 푸근하고 안락함을 준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특히 중화지구에서의 부드러운 낙엽길 운행은 무릎 근력 강화 운동에 좋은 운동이 될 것 같다. 이렇듯 우리의 이 백두대간은 빼어난 전망의 아름다운 바위, 능선전에 중화지구를 만들어 놓아 종주자들의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절묘한 마루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지나가는 길이 무지계산 안부를 통과한다. 무지계산 안부 통과 10시 6분. 무지계산 안부를 통과하니 솔솔 부는 바람에 더욱지 않은 날씨에 산행의 효과를 내기에 제격이다. 사실 이렇게 산행하면서 지도 한 장 가지고 그것도 15만 지도를 가지고 찾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지계산 안부도 휴식 장소가 안부인지 알았는데 막상 통과 후 지나가 보니까 아니었다. 437봉도 지도에는 삼각점이 표시되어 있는데 찾을 길이 없어 시간 체크를 하지 못하고 지나쳤다. 윤지미산 도착 11시 19분. 정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이곳도 그냥 지나치다 나중에 알 수 있는 구간이다. 정상의 넓이야 바위 몇 개가 있고 조그마한 공터에 불과하다. 윤지미산에서 쉬지 않고 곧 바로 통과한다. 정상을 통과하니 바로 급사면이 나타난다.
급사면을 내려서니 저 멀리에 판곡 저수지가 보이고 좌측으로는 묘이기가 다정스럽게 있다. 묘이기 통과 11시 34분. 묘이기를 통과 후 능선을 따라가니 밭이 보인다. 밭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대원들이 무슨 나무일까 궁금해하니 성관제 대원이 투축나무라 알려준다. 투축나무는 껍질을 벗겨 약재로 사용하는데 신경통에 좋다고 처방까지 알려준다. 밭을 통과 후 얼마쯤 가니 아낙네 두 분이 고사리를 꺾는가 보다. 우리 일행을 보고 고사리 꺾으러 오냐고 물어본다. 순박한 농심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걷다 보니 임도가 나타난다. 임도 통과 11시 47분. 임도를 통과하니 방아 찢는 발동기 소리가 나길래 이곳에 방앗간이 있는가 보다 말했더니 포크레인이 돌을 쪼개는 소리이다. 저 멀리 우측에서 한창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임도를 건너 다시 능선길에 오르니 능선 중앙에 도로 표시가 있다. 아마도 이 표시는 상주 청주 간 고속도로 표시이다. 이제 몇 년 있으면 이곳에 고속도로가 통과하리 몇 년 후를 생각해본다. 이 백두대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부디 고속도로가 나 있더라도 백두대간만큼은 훼손되어 있지 않길 바라본다. 이런 마음으로 걷다 보니 야호 소리가 들린다. 화령제의 선두주자가 도착해서 기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다. 능선에서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데 반에 고개나 도로 건너는 데가 헷갈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들머리가 200m 좌로 가야 하는 특이한 고개이기도 하다. 화령제에는 길 건너로 화령정이란 정자가 있고 정자 밑으로 도로가에는 큰 돌에 화령제라 새겨있다. 화령제 도착 12시 7분. 화령제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시원한 팔각정 주위를 구경하고 화령제 기념석 앞에서 통과 기념사진을 남긴다. 들머리에는 박달령님의 정성이 또 있고 화서면에서 세운 안내판이 정성스레 서 있다. 화서면에서 화령이라고도 한다. 백두대간길에 신경 쓴 흔적이 비제에 가면 철계단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봉황산까지 70분으로 안내돼 있으나 실제로는 100분은 더 걸린다. 이 고장 출신 성관제 대원 여기서 10여 분 가면 노점 마을이란 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했단다. 고향 마을 지나가는 심정이 남다르고 자기가 사는 마을이 백두대간이 통과하리라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상주의 300즉 곶감쌀 누에고치가 이 고장의 3대 명품이라 알려준다. 이제 고향을 떠나온 지 어언 30년 고향에는 아무도 사는이 없고 그 옛날 동구받기 그립고 깨복쟁이 친구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타향에서는 그리운 것이 고향이요.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정서인 것이다. 여우도 죽으면 머리를 고향을 향해 놓고 죽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성관제 대원도 그 옛날을 회상하며 고향 그리움과 향수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여기 정지용의 시 향수를 적어보며 잠시 향수에 젖어본다.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예시약이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맞고 맨들 이칠리야.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맞고 맨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맞고 맨들 이칠리야. 고향을 생각하며 우리는 화령제를 출발한다. 화령제 출발 12시 34분. 좌측으로 포장도로를 약 200여 미터 따라 내려가면 우측으로 집이 있는데 집으로 가는 길 입구산으로 올라가면 된다. 입구에는 많은 리본들이 대간 입구임을 표시하고 있다. 입구에는 무를 버려 썩고 있었으며 일부 무에서는 꽃이 피어 화사하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일부 대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남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저렇게 썩히고 있을까 하고 의문을 던진다. 능선을 올라 평탄한 길을 걷다 다시 오르막이 나타나다. 오르막을 오르니 450고지이다. 450고지 통과 13시 7분. 450고지에서 보니 화서면 소재지가 한눈에 보인다. 성관제 대원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를 가르쳐주고 자기의 고향 마을을 손으로 가르쳐준다. 성관제 대원의 고향 마을 뒷동산이 오늘의 최고봉 봉황산이다. 고향에서 성장하면서 봉황산을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고 중턱까지 올라가 보았다 한다. 오늘 이렇게 뒷동산인 봉황산을 올라간다는 것을 꿈엔들 생각했으랴? 다시 오르막이 나타난다. 저기 앞에 흰 건물이 보이니 산불감시 초소다.
산불감시 초소 통과 13시 26분. 산불감시 초소에서 보니 주위 경관이 탁 트이고 경치도 좋다. 저 멀리 대골터산은 연무로 반은 가려있고 주위의 산은 초록으로 물들여 있어 실록의 계절을 만끽하게 한다. 산불감시 초소에서 잠시 휴식하고 봉황산을 향해 출발한다. 평파른 길을 가다 성관제 대원이 봉황산 중턱에 배군사가 있다고 한다. 찾아보니 숲으로 우거져 볼 수가 없다. 다시 오르막을 몇 번 오르더니 오늘의 최고봉 봉황산이 나타난다. 봉황산 740m 도착 13시 57분. 봉황산 740.8m은 1300여 년 전 봉황새가 날아들어 30여 년을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정상이 봉황머리를 빼어 올리고 양날개를 펼친 봉황과 같다. 이 일대의 지대가 높아서 산의 어느 쪽에서나 올라갈 수 있고 산행 시간이 짧다. 봉황산 중턱에는 붉은 바위 일명 기역자 바위가 있다. 봉황산 중턱 배군사 뒤편에 위치한 까가지른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는 바위이며 생긴 모양이 기역자 기역로 생겼다고 하여 기역자 바위라고 한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뭄이 들면 이곳에 가서 산돼지 피를 내어 바위에 붉게 칠을 한 뒤 정성을 들여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와서 바위에 묻은 피를 깨끗이 씻어내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전설 때문인가 봉황산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린다. 오늘의 산행의 최고봉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통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바로 출발한다. 봉황산 출발 14시 3분. 봉황산에서 크고 작은 봉우리를 비를 맞으며 서너 개 통과하니 묘일기가 나온다. 묘일기 통과 14시 55분.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산새 소리가 들린다. 힘을 내라고 하는 것 같다. 비가 오니 걷는 속도가 빨라지며 두어 개의 봉을 통과하니 비제가 보인다. 비제 도착 15시 5분. 봉황산을 출발하여 쉬지도 않고 대여섯 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를 통과하여 비제에 도착하였다. 비제는 외서면 하송리와 하서면 장자동을 연결하여 주는 도로로서 최근에 개설 포장되었다. 비제까지 급경사를 내려와서 보니 또다시 도로를 통과하면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가야 한다. 잠시 비제에서 휴식을 취하고 앞으로 2시간 반이면 갈령에 도착할 거라고 정점덕 등반대장이 힘을 북돋아준다. 그러나 만만하게 본 대원들은 비제와 갈령 삼거리 구간에서 진을 뺀다. 비제 출발 15시 14분. 앞에 펼쳐지는 급경사를 비가 오는 가운데 우의를 입고 철계단을 통해 대원들은 오른다. 연성주 대원 부부가 힘들어한다. 여기부터는 속리산과 접해 있어 암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의 다 봉우리가 60만 700고지이다. 묘 일기 통과 15시 21분. 고바위를 올라 평평한 능선을 따라 가다 보면 앞에는 큰 바위가 나타난다. 이 바위를 올라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다시 계속 오르막이 계속된다. 모째 통과 16시 16분. 모째를 찾으려고 몇 번을 지도를 보며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모째라 하여 사진과 똑같다. 이렇게 역사설인 곳에서는 해당 관청에서는 이정표라도 해놓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모째라고 하니까 백승구 대원이 가서 물이 있는가 확인을 해본다. 백승구 대원이 확인을 해보고 온 후 물이 하나도 없단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려면 1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현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해답이 없다. 그러면 모째 전설을 들어본다. 전설은 신격의 존재가 아닌 인간 및 인간의 행위들을 주로 다루며 초역사적인 시간이 아닌 비교적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신화와 구별된다. 널리 회자되는 전설들은 흔히 어느 시대에 어느 누가 어떻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더라 하는 구성에 의존하고 있다. 전설에는 실제로 강조화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유아렌이 말한 대로 전설은 흔히 구전 역사라고 부른다. 그것도 진실성과 사실성의 기법을 둔 이야기를 전설로 잡는다. IGOMM이은 전설은 역사적인 인물, 지방 혹은 사전에 속한 것이 그 영역임을 밝히고 있으며 일본의 새끼게이고도 진실성, 특정성 인물, 장소, 단순성이 전설의 속성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진실성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와 전설은 비슷하다. 그리하여 WNT 같은 이는 신화도 전설이다라는 광의적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시족신이라든지 무조신, 불악신, 국조신에 관한 것은 전설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전설은 대체로 인물이라든가 장소나 사건에 관한 발생 원인이 무엇 때문이며 어떤 과정에서 생겼고 발생 장소는 어디이고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증거물까지 제시하여 신빙성을 더 높이려 한다. 전설은 이야기를 전하는 이나 이야기를 듣는 이나 그 모두가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고 말하며 서로 믿어준다. 전설은 스스로 역사화하는 수도 있으나 민중의 참역사가 그곳에 깔려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애기 장수에 얽힌 전설에서처럼 바위에 큰 발자국이 나 있으면 어느 장수의 발자국이라고 빗대기도 하는 동시에 송광정철에 얽힌 전설에서처럼 민중과의 역사적 갈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전설은 도슨이 분류한 대로 인물 전설, 장소 전설, 사건 전설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랩처럼 지역 전설과 이주 전설로 나누기도 하고 발생 목적에 따라 설명적 전설과 역사 전설, 신앙 전설로 나누기도 한다. 출처 민속문학란 무엇인가 김선풍, 김희숙, 장정용, 이창식 공저, 모째에 대한 전설. 옛날 견훤이 보은에 있는 3년 산성의 신라 황충 장군과 싸울 때 매번 승리를 거두자 황충 장군이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염탐꾼을 시켜 뒤를 밟은 결과 견훤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이곳 모째에서 목욕만 하면 힘이 솟구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황충 장군은 견훤이 지렁이 자손임을 알고 지렁이는 소금물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금 300석을 풀게 하였다. 소금을 푼 물에 견훤이 목욕을 하고 난 뒤 힘이 빠지자 견훤을 쳐서 크게 이겼다고 한다. 모째를 통과 후 이제는 갈령 삼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대원들의 심리는 더욱 지치게 만든다. 갈령 삼거리가 저기 앞에 갔지만 다시 큰 급경사를 올라보면 아니고를 그렇게 몇 차례 끝에 헬기장이 나온다. 헬기장 통과 16시 23분 헬리포트를 내려서서 잠시 가다 보니 크고 높은 암릉이 앞을 막는다. 암릉을 넘어가도 되고 좌측으로 우회해도 된다. 암릉 위로 가려다 비에 젖어 미끄러울 것 같아 안전상 우회로를 이용하기로 한다. 급경사에다 묵은 낙엽으로 미끄러운 우회길은 이미 지친 상태라 상당히 힘이 든다. 겨우겨우 능선에 올라 조금 더 가니 갈령 삼거리를 알려주는 팻말이 나무에 걸려있다. 갈령 삼거리 도착 16시 50분 갈령 삼거리에 도착하여 보니 모든 대원들의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 갈령 삼거리에는 나무판으로 엉성하게 만든 형제봉과 갈령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나무에 매달려 있고 좌측으로는 조난시 119 표지판이 스탠으로 세워져 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허기를 채우고 버스가 있는 갈령을 향해 출발한다. 갈령 삼거리 출발 16시 55분 갈령까지는 비스듬한 내리막길이며 중간중간에는 급경사도 있다. 중간중간에는 큰 바위가 있어 바위에 올라 주위를 살펴보면 조망이 끝내준다. 갈령 도착 17시 17분 갈령에 도착하니 산불감시 초소에서는 대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갈령이란 큰 표지석이 서 있다. 오늘의 하산주는 성관제 대원이 고향통과 기념으로 특별히 제공하였다. 모든 대원들이 성관제 대원에게 감사함을 드리며 오늘 하루의 피로를 막걸리 한 잔으로 풀어본다. 갈령 출발 17시 43분 갈령을 출발하니 내리던 비도 서서히 그치고 오늘 하루의 피로를 떠나는 차 안에서 잠으로 피로를 풀기 위해 모든 대원들이 잠을 청한다. 오늘도 막걸리를 한잔 했기 때문에 도중에 버스를 멈추기를 원하니 영동 시내 하천에서 잠시 멈추니 하나 둘 대원들이 창피하지도 모르는지 측량을 시작한다. 버스는 무주를 거쳐 대진 고속도로로 진입 후 덕류산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덕류산 휴게소는 최근에 지어져 시설이 최신식이다. 건물 자체가 덕류산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설계되어 건설되었다. 그래서 이 휴게소를 찾을 때마다 안락한 느낌을 준다. 버스는 덕류산을 출발하여 고속도로를 달린다. 차장에 스치는 촌락을 바라보며 우리네 삶을 조명해본다. 산허리에 촌락을 이루며 저녁 준비에 바쁜가 보다. 집에서는 모락모락 연기가 나온다. 바로 이게 한국의 미가 아닌가? 우리는 백두대간을 하면서 산행의 기쁨도 있지만 이렇게 여행의 기쁨도 누릴 수 있으니 인생을 곱빼기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버스는 백운 아트홀에 도착한다. 백운 아트홀 도착 21시 30분 백운 아트홀에 도착하니 연극이 끝날 시간과 겹쳐 서로 수고했다는 악수와 함께 헤어진다. 산행기 전도사 전영선, 영상편집 넓은산 양동아.